한자가 얼굴이라는 것도 한번 볼까? 응? 면 캤을 때, 뭘 면이라 그러냐? 나 반대기 우리말로. 응? 이거 얼굴 요거, 요 면이. 그 다음에 요거는 뭐라? 이런 거 모를까? 그 안이란 얼굴, 안이란 안이 있어, 안. 안이란 건 뭐냐면은, 요 낱낱을 분석해서 보는 것을 안이라 해요. 그래, 안상 이랬을 때는, 면상 이랬을 때는 얼굴 꼭 꼬리지. 이렇게 얼굴은 네모졌다, 둥글다, 이런 거는 면상 이래야 돼. 안상 가면 안 돼, 그거는. 그렇지만, 용안칸 식으로, 무슨 면용이라든가, 안용이라든가 이랬을 때는 얼굴 요 안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말해요. 그래서 이 글자가 이렇게 하문은 잘 돼 있기 때문에 하문이 아니고는 진리를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 잡는 방법은 목적으로 하는데 형, 상, 상 이래 보는데, 형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것, 이 형은 어떻게 하는데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는 것, 이랬을 때 그러지. 이 상은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모양, 이거. 그 다음에 이 상은 영과 육을 통틀어 보는 것이라. 예를 들면 관형찰색에서 여러가지 관형찰색이 전체적으로 얼굴에 나타나는 거잖아. 보니까 여러가지 형과 색깔과 향기와 맛과 감과 이런 걸 통틀어 볼 때 이렇게 상이래. 그래서 관상이래잖아. 관상 이럴 때 관형이라고 안 하고 관상하는 관용, 관면 안 한다고. 왜? 이상자를 넣는 이유가 모양상자가 서로상자인데 모양상자를 넣어요. 요거는 나무목에 눈목자를 넣은 거는 눈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살아있는 걸 말하지. 그렇지? 살아있는 사람을 말할 때 그럴 때는 이렇게 이상자를 써요. 그래서 이 하문의 뜻을 잘 모르면은 전혀 우리가 앞으로 잘 잡지를 못해요. 이 혀를. 그리고 옛날 고서가 저게 많이 있는데 요즘 학자들이 해석을 못하는 이유가 내가 보는 이런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요번에 내가 쓴 지견이라는 책에 하문에 대해서 그걸 많이 좀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보면 좀 어려워도 하문을 많이 공부하시거나 하문에 애를 느낀 교수님들은 내 책을 꼭 한번 봐야 돼요. 지견이라는 책을. 거기에 보면 이 하문에 대한 얘기를 해놨어요. 수십 년, 수백 년을 평생을 하문 공부한 양반도 왜 얼굴 한자와 얼굴 용자와 그 여러 가지 얼굴 한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글자를 어떻게 쓰느냐는 대한 설명이 없고 단 글자 씀에 있어서는 높낮이가 있다는 식으로만 얘기를 해요. 그러니 여러분이나 내가 못 알아들어요. 그것이 물적인 것이냐 영적인 것이냐 그것이 동적인 것이냐 정적인 것이냐 또 이것이 양성적인 것인가 음성적인 것인가 중성적인 것인가를 글자에서는 다 표현해놨는데 이거 내용을 모르는 거야. 우리는 쉽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옛날 말로 어렵게 해놓으니까 그 어려운 말이 또 다른 어려운 말을 만들고 말았더라 이 소리예요. 자들 학교 하문학교 없지? 하문학과가 있는가 동일하게? 없을 거예요. 한의대 교수는 분명히 와서 나한테 이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자기들은 나보다 더 높은 데가 있기 때문에 안 와요. 그 다음에 촉으로 이 감촉으로 한다 이 말인데 감으로 한다는 것은 일단 일종의 촉감과 같은 것이라.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나는 이 느낄 살아야 된다. 이거는 사는 뭐냐 생각사자가 아니고 느낄 사자가 느낍니다. 이거를 지금까지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 글자를 생각념자로 생각사자로 읽었어요. 그럼 뭘까? 이거는 또 뭐야? 이것도 생각이라? 이거는 생각이라 맞아요. 이건 생각념. 생각은 뭐라? 여러 생각 저 생각 왔다 갔다 여러 가지 분석하는 거 그런 게 생각 아니라? 자네가 날 보고 저놈 잘한다 못한다 하다 지잘한다 이게 한다 이런 거 속으로 느끼는 거지. 그렇지? 아니면 인상이 좋다든가 이런 건 느낌이지. 그게 이제 생각이야. 그렇지? 자네가 날 보고 첫째 느낀 감이 있잖아. 안 그래? 그런 거는 살아. 그렇게 사육하면 뭐라? 자기 나름대로 느낌을 갖다가 분석하는 게지. 생각을 분석하는 게 아니야. 자네들 사상기라는 게 많이 나와요. 책에. 무슨 사상 하는데
사상이라는 말을 내가 여러분들이 알면은 내가 얼마나 됐는가. 이 사상을 몰라요. 왜 모르는 줄 알아? 사를 너 생각상으로 한 게 만날 생각으로 알아요. 그렇지? 동질의 생각이잖아. 느끼고 분석하고 이 말을 알아. 사상이라 하면. 그래야 많이 맞잖아. 그럼 사상을 갖다 생각이라. 그러면 이것도 생각 다 생각인데 생각이 또 하나 있어. 이런 생각념자가 있어. 이것도 생각념자라.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지. 여러분 내면으로 씹어낸 소리가 있어. 마음에 집에 가고 싶다, 엄마 보고 싶다, 밉다, 좋다 하고 안에서 뭐가 무슨 생각이 자꾸 밤마다 막 그 자네를 괴롭히는 생각들이 있지. 에? 마음의 혓바닥. 그 신방변에 마음의 혓바닥. 마음으로 씹으려는 것. 요거는 금방금방 일어나는 것. 찰나찰나 이걸 보니까 먼저 하다 먼저 일어나는 게 생각이지. 에? 이거는 느낌. 정말 밉다. 나 아무것이 사랑해. 뭐 이런 거는 뭐야? 전부 이거는 그래 상사병이래지. 에? 사랑하다가 지나치면 상사병은 이 느낌이요. 저놈을 안 미안하게도 막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조이고 막 분한 놈 있지. 원수진 놈 이런 놈 막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친 놈 있지. 이러면 뭐야 이게. 그 다음에 이건 상은 예를 들어서 내가 손을 요래면은 이 손 없어도 내 손모습이 보여 지금. 그렇지? 응? 응. 보인다고. 내가 이러면 이 소리는 지나갔는데 자네 머릿속에 아까 벽 치는 소리가 들려. 그렇지? 이건 상이라. 지금 내가 왜 이거를 강의를 잠깐이라도 여러분들한테 기뜸을 안 하면 안 되는가 하면은 이걸 모르고는 못해요. 이거 실방 못해요. 해봐 되는가 안 돼요. 저기 있는 저 황제 내경을 해석한 거 보면 기도 안 차게 해석했어. 소녀 방정경이라 하는 거 저거를 해석한 거 보면 섹스 아주 음담 패순에 해석을 해놨어. 소녀라 하는 것은 실소자거든. 소녀. 깨끗한 처녀 이 말이야. 우리말로. 업무가 안 난 처녀를 소녀라 해. 실소자. 그때 그 해석을 갖다가 뭐라고 한 줄 알아? 그 다음에 그 소녀는 우리가 말하는 아주 정결하고 깨끗하고 티가 안 묻고 아주 그 뭔가 이런 사람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걸 갖다가 12살 먹은 처녀를 갖다가 길고 껴안고 자는 얘기를 해놨어. 나는 이거를 목이라고 안 하고 시라고 해요. 그냥 시도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이랬으면은 그건 봄지만은 요다음 볼견자를 넣어야 시가 돈다 이래 돼요. 여기 없으면은 그냥 봄 생각 사념 없이 그냥 보고 있는 상태. 분석이 없는 것. 견자를 넣으면은 뭐 어떤 곳을 주시해 보는 이 말이야. 주시해 글자야. 그러니까 보고 시, 감, 사로 잡는다 하는 거지. 치열에 그렇다 이 말이라. 치열에 그 환자 진단하는 데는 여기 훨씬 더 많은 글자가 들어가요. 여기가 시가 아니고 관이라 관. 환자를 진찰할 때는 관이 들어가요. 관형찰색 하듯이 관형찰색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성, 향, 소리 있지. 성, 소리하고 향기하고 향, 맛하고 이 감촉하고 아까 저기 있는 촉하고 법이라는 게 있어. 법은 암, 아르마릴 말이야. 암, 법 이래요. 암을 법이라 이래. 법. 그래서 이렇게 잡는다. 이래서 아주 잡는 내용이 이제 배워보면 영 달라요. 여태까지 배운 건 다르고 나는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은 당장 돈 버는 거 임상에 필요한 강의를 하지. 이 학교 가서 시험 보는 거 있잖아. 앞으로 여러분들 저 학교 가서 시험 보는 데는 내가 하는 식으로 쓰면은 불합격해요. 어디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교과서대로 안 하면 점수를 안 줘요. 내가 만약에 어떤 교과서를 짓으면 요대로 안 쓰면 법과대학이 그래. 법학을 해가지고 말이야. 시험 봐가지고 합격되느냐 안 되느냐는 거는 거기에 나오는 시험관의 책을 맞춤 봐가지고 재수가 좋아가지고 봐가지고 그 시험관이 쓴 책을 봐서 그 사상과 같이 맞춰 쓰면 점수를 많이 받아요. 그래 돼 있다고. 요번에 이것을 폐지하고 이제 폐지한다고 돼 있지. 고시 폐지해요. 이제 고시제도 없어진다고. 그거 고시제도 폐지해로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번에 청와대 가면 정책실장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어. 그 박세일이라고. 그 아주, 나를 아주 사랑하는, 나하고 아주 절친한 친구요. 요번에 그거 들어가더니, 당장에 들어가더니 자기 정책실장인가 정책적으로 없어져요. 그런 모순열이 있어. 전화도 한 가지라. 뭐, 지가 이사가 되겠다고, 그 얼른 이사 면허장 따기 위해서는 공부해. 그래, 그들 해. 하지만은 다음에 공부를 그래 하면 안 돼. 반드시 자격증 시험 봐서 합격하고 나거든. 나 말고도 많은 분들이 저마다 독특한 기교를 하나씩 가지고 계시요. 전부 다 섭취해 가서 배워. 하차는 여기 되지도 않은 무당, 이상한 돌파리들 많아요. 예? 나를 더불어 많은 그런 이상한 유형들이 많아. 가서 다 배우라고 하면 좋은 게 많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찾아 들어가 보자고요. 그러면 오늘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처음에 수태음 폐경인데 삼음 삼양에서 음은 음질이, 양은 양질이, 중성은 중성질이 붙는 얘기가 소양, 송하는 거는 중성 아니라 이것들이 서로 이제 붙어가지고 한조가 돼서 가는 게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 경렬이 도는 게 보면은 흉에서 시작해서 가슴에서 시작해가지고 수로 갔다가 수에서 면으로 갔다가 면에서 족으로 내려가요. 그렇지? 족에서 다시 가슴으로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러면 뱅글뱅글 도는 거 보면은 아주 재미가 있어. 보면 가슴 흉자 흉에서 시작해가지고 수로 가서 수로 가서는 또 면으로 가서는 또 족으로 이래 되지. 족에서 다시 이제 이거 돌아오지. 그러니까 흉, 수, 면, 족으로 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린 유주라고 그러잖아. 유주는 필수적으로 알아놔야 되는 거는 황제 내경하고 소문하고 보면은 웅기학이 있어. 웅기학. 황제 내경 뭐 외경이 있었다 하나 위에다 내경이든 뭐든 간에 소문하고 영추하고 웅기학이 있는데 바로 그 웅기론이 뭐냐 하면은 이 우리 몸에 있는 기가 이렇게 도는 것. 기가 도는데 기만 도는 게 아니라 혈을 넣어서 기혈 이랬지. 기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삼초라는 하나 더 넣어서 이게 맞아요. 삼초라는 거. 이 삼초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알고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모든 이것은 순환계로 보면 돼. 순환계로 보면은 거의 정확하게 말해요. 이거는 뭐 피로 알 수 있고 기는 우리가 말한 신경계통으로 일단은 봐야 돼요. 일단 신경계통으로 보는 게 좋아요. 그러나 이 기는 글자 그대로 공기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혈은 어떤 정의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완전한 진공 상태라. 기는 우리가 말한 혈은 진공 상태라.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육체 내에 브래콜을 찾아 들어가요. 에? 인간 육체 내의 브래콜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기라. 바로 기가 있는 자리는 브래콜이, 곳에 말하는 브래콜. 여러분들이 배우는 브래콜이요. 응? 그러니까 화이트 브래콜이 있고 화이트 홀이 있고 그렇다. 화이트 홀이 있고 브래콜이 있고. 그러니까 하얀 말하자면 진공이 있고, 응? 까만 진공이 있다. 이제 이 소리라. 응? 그러니까 여기서 혈에서도 한 가지라. 혈도 이런 게 있으나 일단은 여기서 알고 지금 나한테서 들어야 되는 거는 혈은 완전한 진공 상태다 하는 거를 일단 머릿속에 유념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웠는가 몰라. 해봐 배웠지. 이 혈자리는 뜯어보면은 거기는 신경도 없고 뼈도 없고 근육도 지나가는 자리가 없어. 혈자리는. 한번 뜯어봤지? 뜯어보면은 이 합곡이든 어디든 다 뜯어보면 그 자리는 혈자리는 아무것도 지나가질 않아요. 전부 다 피해가 있어. 혈관도 피해가 있고 근육도 다 피해가 있다고. 심지어 살점 하나도 없어. 그 자리는 완전히 브래콜층이야. 이걸 지금 찾아가야 돼요. 이걸 지금 못 찾고 있다고. 그걸 모르면서 뭐 기혈이 어떻고 저떻고 자꾸 얘기를 해서 하는 게 나하고만 듣기가 싫어요.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 이 브래콜의 신비라는 거는 잘 알 거예요.
만약에 0.몇 콤마 아주 작은 0.00 몇 천만 분의 1된 블랙홀이라는 그 적은 1立方 평방미터도 안 되는 그 적은 블랙홀 공간, 이 진공 속에는 이 우주가 20억 개가 들락날락한다 하는 거 들었어? 들었어? 이 물리학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이걸 이미 불경에서는 인미진중함시방이라 이렇게 해석을 했어. 티끌 같은 그 공간 속에 시방세계가 들쑥날쑥한다 하는 게 이 환경이란 경에 나와요. 자, 지금 우리 몸에 있는 이 털구멍보다 더 작은 지금 혈을 찾아서 진공을 찾아서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부터. 그래서 앞으로 여기 말하는 기, 혈 이랬을 때 기의 이론은 진공으로 봐야 되고, 우리가 말하는 혈은 바로 이 기가 바로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뭐 혈기, 기를 통한다 이랬는데, 그러면 과연 혈통은 뭐냐? 기통, 혈통은 달라요. 이거는 거의 낙혈에서예요, 낙혈. 우리가 이거는 경에서 하지만은, 경에서 이건 하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낙에서는 이게 혈을 찾아들어요, 낙. 그래서 정낙. 정낙 맞았나? 정낙 따로 가자. 뭐 혈 따로 가자. 뭐 따로 가자 이래지. 따주기. 딴다는 건 뭐예요? 바로 이 혈을 이렇게 터주게 해줬다 이 소리라. 잘 들어, 잘 들어. 그 다음에 뭐를 이게 탈초자지. 탈초자 불이지. 에? 이 자가 탈초자라는 거 불이라는 건 뭐였지? 이 자가 본디 정자로 쓰면은 요거 3개 모인 거잖아요. 요거 3개. 요거 탈초자. 요거 3개 모인 게 이게라. 요거 3개를 모였어, 이 자가. 이게 3개를 모인 게 이 자가. 근데 이게 불화자, 불화자. 화. 그러니까 상화에 들어가지, 이게. 상화라고 해놨잖아, 3초를. 왜 상화라고 했는가? 이건 우리가 말하는 경낙철인데, 역시 불이라. 불은 뭐라? 똑같은 기는 기라도 이게하고는 달라요. 그렇지? 이거는 화기지. 불을 끼우면 따뜻한, 그러니까 불로 뜨고, 불로 지지고, 우리가 뜨고 하는 것이 여기에 바로 이 3초를 다스리는 법칙이다 하는 걸 알면 돼. 자, 뜸은 3초를 중적으로, 전문적으로 아주 전적으로 다스리는 거라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은 정리를 내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왜 앞으로 교수가 되라 하는가 하면, 내 강의는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아이디어요. 여러분들이 박사 논문을 쓸 때는 내가 여기서 한 얘기를 하나하나 가지고 쓰면 전부 박사학위 다 받아요. 왜? 없어. 지금 모르고 그냥 얘기를 해. 기가, 기, 혈, 논, 이런 말은 지금 배우는데 이게 뭐가 기고 뭐가 혈인가 몰라요. 또 그러면 뭐를 어떻게 다룬다는 것도 몰라요. 경낙혈이라고 분명히 있어요. 경낙혈. 경낙혈이라고 책에는 나온다고. 경이 있고 낙이 있잖아. 이게 지금 전혀 안 돼 있는 상태라. 그래서 여기서 확실히 알아라 하는 건, 이거는 거의 3초를 전체로 다시는 거는 우리가 말한 뜸이고, 이건 큰 타이틀을 얘기하면 그렇다 이 말이야. 뜸이 이게 전투환점을 파고, 이거는 거의 낙혈이라 이래서 여러분들 잘 알게요. 낙혈. 낙혈이라는 게 있어, 책에 보면. 그리고 정낙 맞는다, 그게 정낙. 정낙은 뭐라? 우리가 여기서 피를, 정맥의 혈을 따주는 거 아니라, 동맥을 따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피가 정체된 거 따주는 게 우리가 정낙이라 하거든. 그 옛날 정낙침은 요새 정낙침하고 좀 달라요. 옛날 정낙침은 어째 생기는가 하면은 요래 생기는데 요가 약간 나와요. 지금은 삼능침 3가지 모로 이래 돼 있는데 이게 잘 못 됐어 실제로. 이 침이 지금 이 침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걸 만들어서 이래. 이거는 끝이 조금 이렇게 빼쭉하면서 양쪽에 칼날이 돼가 있고, 옛날 칼끝이 돼 있어, 창끝이. 그렇게 만들어가 있어야 돼. 이거 별도로 주문하라고. 나도 지금 이걸 안 가지고 있어. 난 거의 뭐 필요가 없어서 그러는데, 아니면 대나무를 깎아서 이렇게 만들면 돼.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참 신비롭게 이럴 때 없고, 불가사의 중에 물리학에서 불가사의는 블랙홀이요. 그건 믿어요? 물리학에서 불가사의는 블랙홀이라고. 맞지? 지금 우주 공간에 비행기 날아가다 블랙홀 만나면 무죄돼요. 그건 호적 초본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져요. 지금 우리는 쇠꼬제 하나 가지고 그 블랙홀을 자극해가지고 온갖 병과 온갖 무엇을 그 속에다가 다 소실리는 그런 신비로운 지금
장난을 우리 올려고 여기서 앉았는 기라. 침의 정의를 이제 확실히 오늘 이 시간에 잡아야 돼. 어째서 우리가 혈자리라는 데서 이런 신비한 기적이 일어나는가? 반대로 잘못하게 되면 어떤 현상도 일어나겠다는 걸 잘 알지. 이 불의꾼이 좋은 일만 하는 게 아니요. 또 이 잘못 이용하면 엄청난 우주 이 모든 생명체를 다 집어삼켜 버린다.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고. 그래서 여기서 확실히 알아내는 거는 기혈삼초. 기와 혈과 삼초론이 나오는데 기혈 이 삼초 이 세 가지는 잘 쓰면은 굉장히 좋지만 못 쓰면은 이 사람을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고. 그런데 지금 현재 오늘날 이 모든 사람들이 침 놓고 있는 사람들 내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태오나 뭐나 나름대로 기방을 만든 사람들이 황제의 내경에 있는 그 주고받은 기백의 말씀을 안 믿어요. 기백이 분명히 얘기를 해놨어요. 황제가 또 분명히 그 기백에게 듣고 많은 육신에게 여섯 신하에게 들었거든. 한 사람한테 들은 게 아니라 그것도 육경론으로 돼 있어. 책은 육신이라는 건 육경을 말해. 육경론에서 분명히 육신에게 듣고 황제가 말하기를 이 논리는 잘 금함에 넣어놨다가 금함도 금으로 만든 함이라는 게 뭐겠어? 얼마나 소중히 다스려 이 말아야 그것도 세겹을 하락했지. 세겹으로 된 함 속에다가 네가 그대와 나와 주고받은 이 얘기 소문이란 말이 평소에 주고받은 대화편 이 말아야 소문 평소소 짜거든 물을 문자 평소에 황제가 묻고 주고 대답한 이 책이 소문이라 황제의 내경은 그러면 이 책을 갖다가 여기 잘 놔놨다가 함부로 설하지 말라고 했고 꼭 가르쳐줄 때는 스승과 제자가 혈명을 하라는 얘기 들어 그거 읽어봐. 혈명하라 이랬어. 혈명이 뭔지 알아? 자네 몸에 피를 내서 나하고 피를 자네가 먹어야 나한테 입을 맞춰야 돼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야. 그냥 돈 밑푼 조성기 배우면 그만이지. 너는 너고 난 나지 이렇게 되지. 혈명이 된 사람 없어. 혈명이 된다는 건 뭐서 같은 영혼이 돼야 되는 게라 안 그래? 그런데 이 침을 갖다 함부로 놓는 게라 아무 학곡도 막 덮어놓고 학곡을 찔러가지고 응? 이 사람 임신은 나요. 몇 개 끊어 놨는데 이 사람이 수명을 20년 30년 재수 없으면 금방 죽어버려. 그 사람 수명이 1시간 2시간 단축되는 거는 상황을 그거는 내비두고 적어도 그건 보너스로 그만 집어치워 버리고 10년 20년을 만약에 이 사람은 수명을 단축시켰다고 가정을 해봐. 이 상상해봤어요. 막 찔러요 그냥. 유태우 씨도 이런 데다가 막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론을 붙여서 그런 놈들 이걸 갖다가 척추로 보고 응? 이걸 갖다가 뭐 위장으로 보고 이걸 갖다가 뭐 밑으로 보고 이런 식으로 갖다가 하나의 이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호사들이 임의 유추로 어떤 진리의 임의를 갖다가 유추해서 거기에다가 자기 사념을 붙여가지고 만든 여러가지 학설이 오늘날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여러가지 책이 전부 그런 얘기요. 이치민이 비치민이 그런 학설이라. 이따구 짓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침을 맞고 금방은 날 수 있다니까. 대맞춰 먹으면 얼마나 기분 좋은데. 여러분들 앞으로 약장사 잘 먹으려면 내시경대로 해야 돼요. 정말로 히트쳐서 돈 벌고 싶으면 약을 야편에다가 절여놔고 써야 돼요. 아편 물에다가. 무슨 약이든지 아편물에다가 담갔다가 쓰게 되면 기가 막히게 나요. 내가 가르쳐줄게. 또 하나 더 가르쳐줄까? 이런 짓을 한다고, 이거. 그 침이 어떻게 이거를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침에 이게 기가 본래 우리가 말하는 혈이 버레콜인 줄 알면은, 물리학을 좀 배운 사람은 안단 말이에요. 버레콜이 어떤 성질을 가졌다 하는 거. 다른 건 몰라도. 그런데 이거 함부로 어떻게 자극을 해? 그러고 저러고 또 천만다행으로 기적이 또 하나 있어. 그래서 나는 무한한 이거는 신비와 가능성, 정말로 이 세상의 기적이 뭐냐고 물으면 우리의 육체라고 이러고, 무한한 대자비와 사랑과 예수가 말한 사랑 이런 게 뭐냐고 물으면 우리 육체라고 해요. 육체는 기기묘묘하게 그 미친놈들은 브레이크를 못 잡도록 해놨어. 이게 기적이라. 막 찔러도 잡을 거지 못 잡아요. 이제 앞으로 나한테 여러분들 침대해보면 잡아요. 내가 만날 퐁당퐁당 여기 나와요. 퐁당퐁당 하는 자를 잡아라 이랬는데 여기에 무슨 퐁당퐁당 하는 연못이 있겠어. 자네 그럴겠어. 이제 앞으로 해봐.
해보면은 그게 여러분 이 손가락 응? 지감을 통해서 안으로 영감이 오는 거라. 퐁당하는 아니 그 자리가 브레콜이라면 퐁당만 하겠어? 아니 우주가 20억 개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요게 작은 혈의 어떤 그 내용을 요 정도로 해두고 오늘 여러분들은 이걸 잘 듣고 가셔가지고 앞으로 이제 이 석사나 이제 박사 학위 때 받을 때 오늘 내가 얘기한 기, 혈, 뭐 보통 맥 이래기도 하죠. 맥력은 빼뿌리고 맥은 나는 그건 별로 인정 안 해요. 아까 3초 우리 책에 3초가 나오기 때문에 3초가 우리가 소음 소양에 들어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소음 소양에 이거는 좀 중성적인 것 이것은 주로 뭘 다스리는 거냐. 불로 우리가 뜸이 그게 기준이 됐다 하는 거 뜸의 구학 뜸학에는 그 3초론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여러분들은 앞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 받아요. 받으면 누구도 여기는 거부감을 못 가져요. 그래서 보면은 나는 이 치열에 있어서는 어떻게 치열에 있어서는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처음에는 혈 자리를 어떻게 잡느냐 하는 그 혈내기가 나오고 보면 그렇지? 혈내기가 나오고 부치라 이래서 어디 있다 하는 부치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주치론이 나와요. 이거는 주로 뭘 치료하나 이런 이제 쓰는데 이런 방법으로 얘기를 해요. 하는데 이것도 나는 그 주치론은 여기 책에 있으니까 많은 학자들이 선배님 그리고 우리가 이 선사 고대 뭐 학자들이 다 얘기한 걸 부정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책에 이렇게 쓰긴 써서 난 이것도 안 믿어요. 여기 있는 주치가 맞지 않아요. 어디는 어떤 데는 거기에 써라 이런 식으로 여기 가르쳐놨어요. 무슨 병에 무슨 혈을 써라. 예를 들면 소화제는 닭고기다. 응? 충격받아서 깜짝한 데는 대충이다. 이런 식으로 이것이 과연 돼 있느냐 이랬을 때 그러한 성질을 다소는 가지고 있다 이 말이지 전체적으로 그렇다 아니란 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데서 이걸 응용요를 찾아야 되느냐. 내 강의를 잘 들으면은 미친놈한테도 그 운문을 줘가지고 고칠 수 있는 게 있어. 예를 들어서 나는 밤마다 항상 마음이 들뜨고 안절부절하고 잠도 못 자고 이럴 때요. 그럴 때는 운문을 때려야 될 거다. 구름매로 둥둥 마음이 뜨니까 항상 백운의 청운의 꿈을 꾸고 마음을 잡지 못해서 여러분들 방기가 있잖아. 20대는 대개 다 방황기란 말이에요. 그 방황기에 그 사람의 정신을 좀 더 안정하게 해주는 방법에 이 운문 같은 게 얼마나 좋냐 이기지.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또 알아놔야 되는 거는 여 말하는 구문자 같은 거 이런 거는 여기 있는 그 어제 얘기한 혈명 있잖아. 혈명은 다분히 여기는 시적이라. 시적인 표현과 여기는 해학이 있었고. 그래서 내가 통틀어서 시적인 것과 해학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나는 이것을 문학이라 그래요. 한마디로 그냥 문학이라. 그 글 자체가 이게 아주 문학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혈명 자체가 문학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문학적만 있는 게 아니라 철학과 그 안에 종교적인 측면까지도 넣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운문이라는 말 자체가 얼마나 이게 신비로운가 봐. 구로문자. 지금 우리가 천매배해야 되는 문인데 여러분들 알아놔야 되는 거는 이 문자는 이런 문은 무슨 문을 말하냐면 아까 얘기한 브레콜과 같은 그런 뜻을 가진 문이라 이 문은. 안전히 비어있음. 대문이 문짝이 달려있는 것 말고 여러분들은 문 가면 이런 문을 생각해요. 그렇지? 저런 문. 저런 문은 이 문이 아니요. 그런 문이 붙자면은 만약에 이런 문이 붙자면은 글자가 또 달라요. 무슨 각인이 뭐니 다른 글자가 보여요. 그래서 무슨 관인이 이 관자 같은 건 여기다가 돌쪽 했다 이래서 이렇게 쓰잖아요. 돌쪽이라. 그래서 이 문은 완전히 비어 있음을 말하기 때문에 운이라는 거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기가 들쑥날쑥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여기는 기가 들쑥날쑥하는 게 폐에서 시작하는 기라. 네? 수태형 폐경. 그러면 이 혈이 보면 구혈로 돼 있잖아. 9혈에 전부 다가 정혈이. 이렇게 배열해 놓은 것도 이건 철학에 맞춰서 그래요. 철학적인 의미가 그 이제 혈인데 여러분들 철학이 뭐냐고 누가 묻거든
어떻게 여러분들은 정의하는가 모르겠어요. 철학교수한테 가서 이건 다시 한번 들어보실 필요는 있어도 아마 나처럼 시원하게 이렇게 이게 하나로 끼어서 말씀은 듣기가 힘들어요. 논리가 구구각설이라. 좌우지간 철학하면은 틀림없는 사실이 있어요. 철학에는 뭐가 있느냐? 이 글자 이대로 말하면 이 끊을 절자라. 주디를 끊었다. 입을 끊었다. 말이 안 되는 학문. 말이 안 되는 학문이 철학이다. 에? 주디 다물러 이래. 난 철학한다고 하면 입 다물어. 아니 철학하는 게 무슨 말이 그래 많아. 철학이란 뭐라? 바로 자기의 지식, 지혜, 자기의 지식대로 움직이는 게 철학이에요. 그렇게 했지. 말은 결코 아니에요. 논리라는 게 얼마나 험한 거 많이 경험했잖아. 논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철학은 첫째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말하면 이론이 있어야 돼. 이론. 이것을 이론 물리라 해요. 물리. 이론 물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학 물리. 반드시 수학이 있어야 돼. 그게는 수학 물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험 물리. 이 세 가지를 통틀어 이렇게 하는 학문을 철학이라 해요. 이러므로 여기서 이론은 물론 말이라. 말. 그 말이 점점 배제된 건 아니야. 그 학자가 붙었으니까 말이 배제되진 않았지. 그러나 이 수학, 그 다음에 우리가 실험, 이래서 오늘날 과학이 이렇게 해서 나왔잖아. 그래서 여기 철학으로 되어 있다 하는 얘기는 이렇게 되어 있다 이 소리고, 여러분들은 이 학이라는 개념도 퍼뜩 이게 알고 넘어가는 게 나아요. 이 학은 사람은 뇌가 양뇌로 되어 있어. 그렇지? 양쪽 뇌로 되어 있어. 딱 날라면 두 가지로 되어 있어. 양쪽이 서로 X자로 되어 있어. 그런가 안 그런가 보라고. 서로 이짝뇌가 일로 오고 자네는 이제 앞으로 있다. 내가 왜 이 학자를 파자를 하면은 어떤 사람은 강의 듣다가 여기 책에 있는 우리 자기가 자네들이 배워온 침 얘기만 하라고 이러더라고. 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 얘기를 할까? 친구 학이니 뭐니 침 얘기만 하면 침자는 써놔야 되지 친구 학이라 했다고. 학자를 모르고 침의 이치를 알 수 있냐? 몰라요. 왜 자네는 자병, 우치, 우병, 자치는 배하지? 병이 자에 있으면 침은 어디 나요? 우쪽에 나야 돼. 왜? 여기 고장나면 일로 오기 때문에. 예? 그래 안 그래? 구름만으로 보라고. 여 고장, 열 때리 일로 가지. 열 때리 일로 갈 거야. 그래 안 그래? 이것을 하나로 맞섰던 사람. 이게 마칠 요자라. 우리말로 맞섰던. 하나를 맞섰다 했다. 하나로 꿰뚫렸다. 하나를 맞섰던 사람 누구라? 공자, 맹자, 열자, 장자, 우리 불교의 사리자. 자자 붙는 사람은 진리를 맞섰던 사람. 이게 여자는 자네 이름 여자 안 붙었나? 자자 안 붙었나? 응? 자자 붙었으면 가서 바꿔. 자는 미스타라. 미스가 아니요. 응? 아직까지도 자네들은 대학을 다니면서도 자자를 아직도 계속 여자 자자로만 알고 있지. 이게 미스타라는 데 대해서 상상을 못 해봤어. 그러면 공자가 여자야? 아니 맹자 열자가 여자구만. 이런 엉터리들이 자네들이 무슨 공부한다고 말이야. 자네들이 문제가 아니라 스승들이 문제야. 이걸 모르고 무슨 놈의 침을 앞으로 여겨주고 여주는 걸 아느냐 말이야. 이거를 오늘 확실히 여러분들은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난 지혜를 주려고 이 자리에 섰어. 지식을 주려고. 지식은 학교 선생님들이 잘 전한다. 자 그러면 우리 학은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자 지금부터 한번 찾아 들어가 보자고. 지혜라는 데 있어서는 아주 기본적인 게 있는데 어떻게 아까 얘기하던 식으로 어떻게 체형을 하느냐. 형 어떻게 형을 가져야만이 그 혈이 나타나느냐, 어떤 포즈를 취해야만이 혈이 나타나느냐 하는 게 있어. 예를 들어서 지금 운문 같은 거는 책에 배운 대로 말하면 간단해요. 간단해요. 이대로 얘기하면은 봐, 젖꼭지 위에서 몇 행지 이러면 돼. 늑간 제 두 번째 늑간. 그러니까 여기에 늑골 있지. 여기서부터 두 번째 내려가서 이 어디에 있다 이래 돼 있거든. 이런 식으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 하지 마시고 이 찾는 요령은 사람 몸에는 항상 누집을 찾기 위해서 혈자를 찾기 위해서 그 혈을 찾기 좋게끔 항상 거기에는 이정표가 돼 있어요. 우리 몸에는
우리가 누구 집을 찾자면은 그 집에 담뱃집 옆에 어디로 가면 이발소 있다 이렇게 하면 쉽잖아. 그거 매로 우리 몸에도 그래요. 일단은 자네들 젖꼭지를 마음으로 이렇게 여기 더듬어 봐. 젖꼭지를 기준으로 해서 올라와 쭉 올라오면은 여기 푹 꺼지는 자리가 나와요. 이게 쑥떡하는 자리가. 그래서 지금 오늘 이 혈 잡는 것만은 웃도를 다 벗어야 돼요. 뺄가벗지 말고 위에 거 벗어봐. 글자를 이 책에 들어가면 요대로 써야 점수를 줘요. 네? 여기 있는 대로 써야 되는데 이래가지고는 침 못 나요. 해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젖꼭지가 이렇게 생기지만 어떤 사람은 이게 조금 앞으로도 가고 일로도 가고 그래요. 엄마들 못한 짓은 딱 벌어진 사람은 이 젖꼭지가 붙는다고. 그러면 이런 사람도 여기 줘야 되느냐? 안 돼요. 그 젖꼭지가 여붙든지 이건 묻지 말고 그 사람의 형에다가 맞춰야 그 사람에게 정렬이 돼요. 맞아요? 맞지? 미국에 가서 이 사람은 미국에 그 하자면 미국의 토질이나 미국의 적인 얘기지 한국에서 서울 찾던 식으로 미국에 가서 워싱턴 찾으면 되느냐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워싱턴을 찾아야 되는 기라. 여기 운문을 찾아야 돼. 그러면은 책에도 말하자면 넉간에서 여기서부터 이긴데 여기서 어디는 여기서부터 어디 간 자리 여기가 이 책에서 보면은 여기가 운문으로 돼 있고 중부지 밑이 중부에서 시작하지. 요거는 운문이고 여기는 이제 중부인데 여기서 이행기 밑이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어디냐 말이야. 젖꼭지를 기준으로 하라 이 말이야. 네? 젖꼭지를 기준해서 올라가 가지고 여기 꺼지는 자리 여기 푹 꺼지는 자리는 좌우지간 운문이니까 여기서 이행기 밑이니까 대충 이행기 밑을 쳐라 이 말이야. 이걸 기준 안 하면 어딘지를 몰라. 좌우가 아리숭해져 버려요. 여기는 그렇다고 해서 넉골 2개 밑이다 해서 이걸 뭐 살로 째가지고 해보해 볼 수도 없는 기고 그렇지? 그래서 대충 여기서 기준을 하면은 여기가 딱 맞다 이 말이지. 이걸 기준을 해야 돼요. 만약에 요쯤 맞다면 요걸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운문은 중문은 이 중자 여러분들 잠깐 들었는데 이 중자는 여러분들 가운데 중자로 이리면은 안 돼요. 가운데 복판 이렇게 이리면 안 돼. 가운데라고 하려고 하면은 중은 중인데 글자가 달라요. 이렇게 써야 돼요. 중앙 가운데 됐지? 이때는 요 가운데란 말이 돼. 가운데라고 이랬을 땐 이중자 쓰면 안 돼요. 이거는 사방 통할 중. 사방 통한다. 통으로 해야 돼요. 통. 사방 통한다는 중자를 읽고 아까 문은 비어 있음으로 읽어라. 그래서 지금 여기서 쪽바로 올라오면 여기가 이제 중부에서 여기 운문으로 올라가요. 운문 올라가는데 요거는 운문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은 체형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 제일 깊이 들어간 자리를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자리는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렇게. 바로 직상으로 체게 되어 있는데 안 돼요. 안 나요. 직상이 되질 않아요. 반드시 젖꼭지를 지나면 여기가 되고 여기로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책에서 어떻게 어디서 좌우가 몇 행지고 그 다음에 각이 어디서 몇 도가 되느냐 하는 걸 어떻게 적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요. 하문으로 가뜩이나. 그래서 내 강의를 여러분들은 어쨌든 와서 들어두시는 게 참고가 된다. 이렇게 차이가 나요.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 영 달라. 여하고 이렇게 차이 나요. 벌써 이게 각이 이렇게 차이 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아까 목척이지. 목척을 하라는 건 목으로 보니까 이게 약간 저 깊이 들어갔다. 또 손가락을 갖다 살짝 대보면은 가장 퐁하고 들어가는 기분이 느끼는 자리가 있어. 그 자리는 아주 흐느적흐느적하고 텅 비었다 싶은 자리가 있어. 그래서 요 손은 여러분들은 금쪽같이 애껴야 돼요. 요 손가락. 친제가 되자면은 요 손가락을. 왜냐하면은 촉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촉감으로 감으로 잡아야 되지. 이것은 그냥 혀만 가지고도 안 돼요. 겉으로 봐서는 여가 많이 들어가서 여가 맞다 싶은데 안에 들어가서는 이것은 만치 가지고 어디다 가는 걸 잡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침이 들어가서 또 어떻게 하느냐가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쓰는 침은 굉장히 약해. 3번 침을 써요. 옛날에는 왜 굵었느냐? 재련술이 없어서 그래요.
대장간에 가서 치가지고 가라가 있었어, 우리 아버지도. 내가 가는 것도 봤고 많이 맞아봤어, 그치만. 그런데 무식한 놈은 아직도 중공제 심이 굴곡이 좋다, 굴곡이 북수시오, 백정이요. 혈이라고 하는 이 브레콜이라고 하는 건 우리 눈에 안 잡히는 이유는 10조분의 1mm보다 더 적어요. 브레콜이. 우주만큼 큰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 육안으로는. 에? 그런데 그렇게 작은 걸 찾아 들어가는데 뭐 때문에 이만한 거 대들보 같은 게 필요하고 있어나마 전봇대 같은 게 필요해. 응? 그래서 아직도 무식한 것들은 동침이라고 이래서, 동침은 겨울에 놓는 침이 동침이거든. 아, 굵으면 무조건 동침이래. 이런 미련한 짓을 해. 침이 왜 기냐 물으면은 아직도 대답을 못해요. 옛날에 윤리 도덕관 때문에, 동양의 윤리관 때문에 그래. 겨울에는 옷을 많이 입고 온단 말이야, 속옷을. 근데 어떻게 요즘이 그렇지, 아마 공자, 명자, 황제, 내경 시절엔 이 사람 삐끼 놓으면은 내가 맞아 죽고 이 사람 맞아 죽어요. 그래서 안 그랬어? 어떻게 남의 여자 손을 잡고, 어떻게 남에게 함부로 살을 이렇게 만져? 어떻게 옛날 의사가 살아있는 짐승이나 개나 이런 걸 잡아가지고 해부학을 해요? 옛날 우리 이 성인들은 진짜 성이요. 성인들이요. 그래서 뭐라 해요? 인자라 하지. 어질인자. 인술이라 하잖아. 왜 인술이냐? 짐승이라고 해서 잡아가지고 실험을 안 했어. 요새 놈들은 뭔 짓을 해요? 쥐를 가져가지고 원숭이가 개가야 하고. 그러니까 이 요새 놈들은 다 미쳤단 말이야. 그래, 위에 또 여기 봐. 잘 보고 잡고, 침이 들어가서 잡는 건 다음에 다른 강의에서 또 설명해 줄게. 침이 들어가서 요 안에 온문을 다시 잡아야 돼요. 어디까지나 체표상의 혈은 여기다 이소리라. 그러나 실제 브레콜이 어디냐 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옳은 침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시겠지? 이거를 더 정확하게 어디냐 알려고 너무 그러지 마라.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그때 이 몸이 불가사이라고 했잖아. 불가사인 것은 책에 내들 여기서 어디 밑에 딱 여기가 중부다. 이게 아니야. 중부란 그런 게 아니요. 여러분들이 어디든지 브레콜이 이 안에는 이 브레콜 자체로 이게 우리 몸이 이제 우리 눈에는 이게 육체지만 이게 비어 있어. 우리 육체는 전부 구멍이요. 구멍이라는 건 믿어. 우리 육체는 전부 구멍이요. 우리 눈에만 이게 사람이고 살이고 이래요. 우리들 이게 환상에만 그래요. 진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거 없어요. 우리가 존재치도 안 해요. 우주란 존재치도 안 해요. 자, 그것처럼 여기에서 침술이 들어가가지고 나름대로 기교를 벌이면은 침이 지가 알아서 싹 빨리 들어가요. 진공에는 모든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힘이 있기 때문에 싹 빨리 들어갈 게 있어.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연대 이런 데 찍어도 여 들어가요. 걱정하지 말라고. 네? 그렇게 정확하게 김서방, 이서방 안 찾아도 저 가까운 데 가면 이웃 사람이 요 집이요 하고 일러주지. 그렇지? 내가 자네 집 찾다가 잘 못 찾으면 옆집이 자네 친구 집에 가면 정확하잖아. 그런 뭐가 있으니 그거 좀 아니라 있으니까 그렇게 알자고. 그래, 오늘 여기서 그 다음에 또 이 벗은 김에 안 춥지? 또 하나 더. 추하니까 조금 더 해봐. 여기서 그 다음에 보면은 천부라는 게 나와요. 천부. 그러지? 천부. 천부는 이 옛날 하늘 천자 붙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천부는 이게 지금 자네들 꼭 알아놔야 되는 거는 치열해. 잘 봐. 나는 이거는 평면이 아니고 자네들 책은 평면어 학설로 돼 있어. 원형어 학설이 아니라 이 책에 있는 거는 책대로 하면 안 돼요. 육체는 이게 원형질로 돼 있어. 그렇지? 원형질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잡느냐 하는 치열하는 방법을 지금 얘기해 줄게. 적백육제 배워서 알지? 적백육제를 가면 여기서 요 선이 적백육제선이지. 네? 요 짝살과 요 다르지? 요 선을 잘 잡아서 요거를 갖다 나는 백꽃이라 이래. 요 복판선을 백꽃이. 요 밑으로 내려가는 요만큼 오는 선을 이건 난 팔백꽃이라 이래요. 이거는 이제 중앙선 하단 팔백꽃이. 지금 경렬이 가는 게 지금 어디로 가느냐? 지금 현재 병원은 이 혈은 요선 이제 팔백꽃이로 이렇게 가는 거라. 뒤로 넘어가서 팔백꽃이가 이제 수태 대장경이 되지. 그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서 수고해서. 물론 발도 한 가지라. 800꽃이, 500꽃이, 하단 800꽃이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도. 그러면 정확하게 잡아요. 이거를 머리에 안 두고 웃자 하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희한하지. 엄또 닮았는 데가 잡아요. 이제 앞으로 그런 거 많이 나와요. 한번 웃기도 안 해요.
여기에 공체라는 혈이 있고, 응? 공체라는 혈이 있고, 그 위에 가면 수삼리가 있대. 수삼리하고 공체는 항상 동업자라. 그 보면 똑같은 수삼리를 찌른다는 게 공체를 찌르고, 공체 찌르는 게 수삼리 찔러놓고는 찌르다 해요. 왜? 800꽃지서를 평소에 염두에 안 둬서 그래. 또 불렁키 있어. 자, 그러면은 혈이 꼭 어디냐 하는 거는 손가락을 내가지고 이렇게 만지봐. 언제 집에 가서 대충 이제 한 만지보시면은 손이 저절로 신들린 사람매로 탁탁탁 잡아요. 봉사가 요즘 봉사한테는 또 허가를 줬어. 침노라고 돼 있어. 그러니 이 미친놈 세상에는 미친놈이 히트친다고. 눈먼 자식들한테는 눈먼 놈이 또 히트쳐요. 시상에 다 해도 약은 봉사가 질 수 있다고 난 생각해요. 10만원 눈 뜬 놈도 안 되는데 눈 감은 놈이 나는 된다고 허가 주는 건다. 내 세상에 또 이런 또 미친놈의 세상 보다 세계에도 유례가 없는 일이요. 한국이 그래요. 자네들이 이 침의 종주국이 한국 우리나라인 줄 아는가? 침이 어디서 왔어? 중공서 왔는가? 어디 중공서 왔는고? 한계내경 읽어보게. 기백에게 묻기를 어디서 왔는지 동구에서 왔다 했어. 동구는 무슨 나라야? 한문이 아직도 중공서 왔대요. 이런 멍터리 같은 놈들이 어디 있냔 말이야. 항제는 항제 때 한문을 만든 항제지사 창일이라는 사람이 동이족이라 해. 우리나라 사람이라. 한국 사람이 와서 조선했다. 한문을 가르쳤다. 이런 데 있어. 아직도 침이 중국 놈이고, 이름 엉터리들. 아직도 한문도 중국 놈이 끼고, 침도 중국 놈 끼고. 아이고, 이런 엉터리들. 아니야. 우리가 옛날에 일본에게 모든 문화, 문물을 전달했지. 다시 우리 위에 대해서 역수입했지. 항상 역사의 시소에 의해 가지고, 시소작용에 의해 가지고, 반작용에 의해서 저 같은 게 다시 들어왔다는 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요. 그냥 갔다 그냥 옮겨. 그러면은 이제 중부 운문인데, 여기 보면 지혈 봐. 지혈 보면 치료 얘기가 아주 재미있어. 여기 보면은 뭐에 좋고 뭐 굉장히 많아. 여기 봐. 코 막히는 좋고 뭐 어쩌고 이런 말이 있는데, 웬만하면은 이런 거는 참고로 읽어두시고 그대로 써먹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하는 게 좋은가? 가슴이 여기에 절린다. 가슴이 여기에 폐가 내가 좀 나쁘다. 폐가 나쁘다 해서 폐를 직접 찌르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긴다 생각해봐요. 만약에 숨이 할딱할딱 하는 사람들, 이건 폐병 환자 운문이 되게 꺼지거든. 운문하고 중부 여기가 아파요. 중부는 아프고 여기가 많이 푹 꺼져요. 보면 쑥도 간다고 아주 여기는 하나의 어떤 분지가 일어나요. 그런 때에 여기 침 줘서 되느냐? 여기 침 주게 되면은 병에다가 병을 더 못하는 게 되는 기라. 내가 이 치료학과 겸해서 지금 내가 얘기할 작정이라. 왜냐하면 처음에 내가 얘기했지만, 내는 임상경험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별도로 치료학을 공부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치료학을 별도로 하고 치료를 별도로 해야 할게요. 그래 놓으면은 이게 나중에 갔다가 짜집기를 다시 해야 되고 머리가 정돈이 안 돼요. 지금 당장 가서 써먹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 배우지 말고 내가 얘기하는 식으로 하라고.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은, 지금 여기가 쏙 들어갔어요. 분지라. 요 밑이고, 요 밑, 저 꼭지가 있지. 저 꼭지가. 이게 그림상이지, 실제는 이래 좀 나와. 이게 좀, 이래 돼 있어. 이래 가요, 이래. 네, 그림을 잘못 그렸어. 실제는 이래 돼 있다고. 양옆으로 기울어져요. 사람에 따라서는 안 그럴 수도 있다 하는 것도 알아주셔야 돼. 아까 이 사람 경우에는 그래요. 이 사람은 이 가슴이 흉이 좀 적어요. 흉이 적고 이러면 자네는 소양에 들어가거든. 소양이는 이게 가슴이 많이 안 벌어져요. 태양이는 위에가 벌어져요. 그러면 태양인도 그러냐? 태양인은 거의 일직선이야. 그러나 이건 다음 얘기하고, 어쨌든 이 치료하는 방법은, 만약에 운문이 깊이 들어가고 보니까 여기가 중부 자리가 아프다. 그런데 이 사람은 폐가 지금 나빠 있다. 그러면은 설령 이 사람 폐는 안 나쁘다 해도 폐가 허해 있다.
지금 오늘날 여러분들 머릿속이나 내 머릿속에 큰 병이 뭐냐 하면은 양의학의 이론이 머릿속에, 양의학적 측면의 이론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기 때문에 자꾸 오진을 해요. 저희 양의학이 왜 실패하느냐 하면은, 실패하는 이유가, 아이 세상에 생각을 해보라고. 이 정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지. 우리는 이정인가 이정인가? 우리는 정세론이지. 자들은 이기라. 양의학에서는 주로 이걸 위주로 해, 이거를.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실제로 눈으로 봐서 보여야 된다, 이 소리라. 우리는, 아이, 그놈이 간이 있었든지, 뭐, 위가 빵구가 났든지, 우리는 그거하고는 상관없어. 요새 위궤양이란 말이, 예를 들어서 무슨 간염이라는 말, 뭐 이런 게 있어, 우리 한방에? 없어요. 한방의 이론은 이 정론이 아니고 정론이라. 다시 말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아프다 하는가를 들으라. 머리가 여기가 이마가 아프면은 이마에 주고, 뒤꿈치 아프면 뒤꿈치 주면 돼요. 그냥 두통이다 하니까 이놈들은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내. 왜 찍어보느냐? 안에 뭐가 뭐 혈관이 맥혔거나 아니면 그 안에 무슨 이물이 끼거나 아니면 뭐 뇌종양이 나거나 이걸 봐야?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느냐? 머리가 아파 죽겠노 말이요. 누가 아파서 막 영 죽겠다고 왔더라고. 이웃에 살아요. 가서만 무슨 병원에 갔더니 막 한 이틀인가 얼마 막 비리치고 모러치 거꾸로 엎어놓고 찍어가지고 죽겠다고 왔어. 신고만 놓고 5분도 안 돼서 머리가 안 아프다, 괜찮다 캐. 아이 세상에 생각을 해보라고. 그분이 장사를 하는데 저게 뭐 만나 연탄을 피워요. 그 깨술 좀 많이 먹어서 그래 골치 아픈 걸 가지고 머리에 대가리가 아프다 하니까 이 안에 먹어서 종양이 없겠나 하고 그렇게 찍어서 시근 돌리가지고 돈 다 빨아먹고 말이야. 자네들은 세상에 다 해도 하지 마라. 웬만하면 이사질 하지 마라. 웬만하면 기권해. 내 말대로 하겠거든 하고 못하겠거든 기권하란 말이야. 그런 못된 놈들에 대해서 배 아픈 놈 배만 치료하지 왜 빙거네. 우리 아버지 전에 배 아파서 저 병원에 가면 아이고 어른 아파 죽겠다 똥싸 맥히가고 강암질인데도 불구하고 이놈의 자석 갖다가 막 갖다가 무슨 엑스레이가 세균가 무슨가 다 돌려뿌려. 사람이 그 안에 죽어뿌려.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냐 말이오. 이게 무슨 놈의 이사요. 이사는 그런 게 아니라 배가 아프면은 일단은 배를 다스려주고 머리 아프면 머리 다스려줘. 살살살 아프면은 침을 살살 주고 콱콱 쑤시면 침을 콱콱 쑤시면 돼. 응? 건질건질하면 설설설설 만지주란 말이오. 갑자기 충격을 받으면 충자 붙은 혈을 막 쳐 대충원충 하는 혈자 있어 충혈이. 정세대로 침을 주라고 그 혈 이름이 정세론으로 돼 있어. 그런데 여기가 지금 폐가 병이 났다. 응? 폐병 나서 이게 뭐 엑스레이 폐가 나쁜 게 여기다가 찌르면 이게 나을 것 아니냐. 글쎄 물론 아시혈적인 게 있지. 이거는 건강한데 요 자리가 조금 이상하면 줄 수도 있어. 그러나 여기 있는 혈명들은 이 부위가 아프면은 중부 이렇다면은 폐로 인해서 여기 전부 통하게 아픈 갑이다 이래가지고 폐경에 있는 다른 혈을 주면 돼요. 에? 주로 될 수 있으면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배워야 돼. 이제 여 밑에 가서 이제 이 책에 있어. 책에 보면 그 사암 시친가 있지. 그거 꼭 외워야 돼. 이제 외우는 건 모르겠네. 응? 친지리방염이아니 찰름양이 고사라. 남지자방이 양이요. 이거 외워서 달달 외운 말이고. 그러니까 이게 정세론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상하면은 여기 주지 마라. 여기가 중부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아프다 하면 이 양반이 폐경으로 인해서 폐대장으로 인해서 하여간 폐소관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뭐가 아픈 갑이다. 이렇게 진단하라고 여기 중부란 말도 적어놨지. 거기에 꽉 찔러서 폐병노라고 된 건 아니란 걸 알아. 이 책대로는 안 돼요. 이해하시겠지? 책대로 안 된단 말 아시겠지? 책에 보면 안 그래 돼 있어. 여기 보면은 뭐 어디 폐 아픈 데 떴고 뭐 아픈 데 떴고 막 고래놨는데 요거 고래해서 다치도 안 하고 더 해요. 여기 건드리면 늑간 신경통이 일어나서 막 전신만신 수식 못 산다.
그 다음에 이게 온몸 같은 데는 침줄 자리가 아니라 사실은 여기 주면은 당장 숨이 갑하고 막 가슴이 답답해져요. 여기에 운문이 고장이 나면은 앞으로 이 침을 주면은 어디서 주느냐? 거의 사관열에서 침을 줘요. 사관 가면은 여러분 아시지? 사관열이라면은 이 세속 사람들은 몰라가지고 합곡하고 응? 태충을 갖다가 사관열이라고 그래요. 내부니까. 사관을 뭘 사관이라 그러냐? 설관절, 주관절을 사관이라 하지. 그렇지? 설관절, 주관절 밑에 있는 혈, 이것이 66혈이 돼. 66번 버스가 돼. 응? 이 66혈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기교를 부려야된기라. 사실은 이후에 있는 혈들은 그 사람의 병증이 무엇냐를 진단하는 진단학적 고유명사다. 이렇게 꼭 염두에 두시라. 전부 그렇단 말은 아니고 대체로 그렇다 이 소리라. 될 수 있으면 여긴 주지 말아요. 가슴에 특수한 경우 아니면 주지 마라. 그거는 금방 어제 맞았다 이래 절린다 가슴이 절리고 막 차 교통사고 나서 아파도 여기에 될 수 있으면 주지 말아야 돼. 등 뒤에 가면 수북하게 있어. 앞으로 유혈. 내가 주는 법은 유자법인데 모르긴 몰라도 나한테 침배가 가가지고 사고 간다는 거는 그거는 몰라. 100년에 하나 있을까 말까 난 모르겠어. 그건 안 나요. 날 수도 없고 안 날 수 없어. 안 낫는다 그러면 그게 기적이라. 왜? 내가 쓰는 법이 유자법을 써요. 거의 등 뒤로 치료하는데 나중에 배워요. 유자침을. 난 그걸 유자침이라 이래. 유자법. 이 유자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자꾸 싸우고 이래요. 학자들이 그 개 같은 소리 듣지 마라. 그건 다 개소리고 다 듣지 말고 위에 이 사관혈을 줘야 되는데 66혈 요 밑에서 지금 치료가 다 된다. 이 소리를 내가 하려고 그래. 여기서 치료하고 위에 아픈 거는 이 사람이 어디 고장이 났는가 하는 진단학적 측면에서 설명을 기억해 두시라 이 소리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온몸이 지금 여기가 아프다 이랬을 때 이러면 호흡이 급박해서 그렇거든. 그러면은 호흡의 제일 명혈이 여기 뭐 맛한 마리 올라오면 태계, 멸결 뭐 이런 혈들이 많지. 이 밑에서 치료하면 여기가 저절로 나요. 이것이 뭐냐? 우리가 앞으로 이 동양학, 특히 친구학에서 치료하는 법이 차병을 피해 피병을 차해 하는 게 나와요. 배웠을 게. 병이 여기 있을 때는 저기서 치료하고 저기 있을 때는 거기서 치료하고 거기서 있는 병은 차병을 차해. 그 병은 요 아프면 요게 치료하고 그게 아시법이거든. 만약에 여기 있는 병은 뭔데 지금 이게 원치법이거든. 그래서 이러한 진단학적 측면에서 이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내려오면 첨부라는 혈이 있어. 이렇게 하면 첨부는 요 잡는 요령까지 해놨어. 이렇게 하면 요게 약간 들어가는 자리를 안쪽으로 싹 들어가요. 요 자리는 요 맞추면은 그리고 이게 이상해요. 혈자리는 반드시 묘한 개통이 있다는 거. 개통. 모든 혈자리는 묘한 개통이 있어. 묘개통이라 이래. 묘. 예를 들면 안 그런 게 봐. 다 그렇지. 안 그런 게 없어요. 한번 볼까? 자네가 요 젖꼭지 손바닥이 젖꼭지 딱 대도록 자기 젖꼭지에 중심에 돼. 이래. 그리고 요 자리는 누르면 이 희한하게 감이 가요. 자네 코 한번 대봐. 뺑 돌려가 이걸 갖다 대봐. 끌어대봐. 아니 이래가 대봐. 대봐. 빡 돌리가지고 요 대면 요 고자리 요라. 그럼 요게 감이 어떤가 봐. 반드시 무슨 감이 가지. 아파도 이상하지. 이거 내가 꽉 누르게 그래. 살 누르면 묘한 감이 가요. 그래서 이거는 꽉이 급소라. 그래서 이거는 이래지고 이래 확 잡아 털리면은 사람이 자지러져. 그 나하고 자네들 연령이 알아야 되는 거는 치열에 있어 가지고는 팔부능선 중앙, 정중앙, 하부, 하단, 팔 이거 머릿속에 항상 잊지 마라. 이 참타면 쏘가요. 요것도 반드시 하는 요령도 이게 기준이라. 딱 요렇게 해서 기준이라 이게. 젖꼭지에 자기 젖꼭지에다가 손바닥에 요래 대는 이게 기준이라. 항상 요래가 해야 돼. 이게 치열하게 자네들 뭐 잘 못하면은 아주 엄청난 착오를 손이 이래 돌아가면 돼. 엉뚱한 자리가 돼. 이러면은 아주 엉뚱한 자리 돼. 이러면 그 요 이제 요 밑에 배우면 알아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가봐. 쭉 내려가 가지고 천부가 있고 협백이 있는데 백은 뭐냐 하면 폐지. 이 고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동양 철학을 이걸 연구를 안 하면은 자축이 묘진설 천간지지라든가 있잖아. 우리가 그저께 배운 38목 2구금 2칠화 이런 거 있잖아. 이걸 공부를 안 해놓으면은 전년 고고학을 연구를 못해. 왜냐하면 요번에도 저 어디서 뭐 파니까 뭐가 나왔지. 김에서 어디 나왔어. 나왔는데 보면은 옛날 고자로 돼 있거든.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해놓은가 하면은 뭐 현무 주작 뭐 이래놨단 말이야. 그 현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이야. 현무. 현무는 북쪽을 현무라 하거든. 그냥 현무. 그러고는 시커먼 뭐 고래라 같은 이상한 그림을 하나 그려놨어. 주작하면 붉은 공장을 그려놨단 말이야. 그러니 이걸 현문이 주작이네 남방을 주작이라 한다 알면 되잖아. 그러면 남방을 또 그냥 남방 그럼 주작하면 괜찮은데 어떤 데 병정이래 했거든. 병방이래 놨단 말이야. 병이방이래. 방이라 하면 알긴 알지. 병정이래 놨어. 남방. 우리말로 남방. 북방을 갖다가 그냥 현무 이래면 잘 모르지만은 절장이 해자 이래 놨단 말이야. 해자 수 이래. 아니면 또 수 이래 놓고 목 이래 놔. 목 이래면 자네들은 아니면 딴 사람 몰라. 이 동방을 안 했다. 방향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도 우리 혈명도 해요. 백자가 붙은 거는 사구금을 폐대장을 항상 머릿속에 또 사자와 구자가 붙으면은 이유 없이 폐대장으로 얼른 붙여야 되고 폐대장하면 우리 몸에 우리 인간 정신 영역에서는 넋을 말한다는 걸 머릿속에서 잊으면 안 돼. 넋백. 넋이란 넋백자가 요게 귀신기자가 붙는 이유를 알아야 돼. 우리 혼백이라고 할 때 이 혼은 이를 운자인데 혼은 간담에서 나와요. 간담이 백은 폐대장에서 나와요. 우리 정신의 어떤 분자라. 정신의 분자에 혼과 넋이 있는데 혼백이라는 게 있는데 이 혼백은 혼은 간에서 나오기 때문에 간장이 이상이 생기면은 혼이 나간 사람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과음을 지르거나 어떤 사람은 막 반대로 말이지 희한하게 옷을 벗고 뛰댕기거나 막 이래요. 넋이 나가면 멀겋게 어디 똥 쌌는 매로 멀겋게 휘날리고 그래서 요 백자를 우리가 여기 협백 이런 건 백을 낀다.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가지고 적곡질 일직선으로 딱 그러면은 적곡지하고 일직선상 되는 팔부능선 요 아니라. 그런데 이것도 자네들이 이렇게 만지 보면은 어디서 잡아야 되는가? 혈이 치열이 할 때 내가 어제 얘기는 혈이 숨어 있다고 그래서 숨어 있다고 해서 어떻게 숨어 있느냐 하면은 첫째는 골간, 육간 이 전부 간을 잡아야 돼요. 왜 간을 잡았는가 알겠지? 버려버리기 때문에 그래. 또 건간 전부 간이라. 또 우리가 말하면 혈관 있지? 혈관. 이 혈관관 이것도 간이라. 전부 간이라. 뭐든지 그 간에 있어. 그래서 요것도 잡을 때 위에 이게 뼈 있지? 뼈. 위에 뼈 있잖아. 이게 상박골. 이거 학교에서 배웠지? 비, 박, 전박, 뭐 이거 다 배웠지? 미철, 주, 여기는 박 이래지. 이거 너무 철학으로 잘 돼 있기 때문에 은칙은 이걸 공부를 다 해야 돼요. 우리는 태박 맞았다. 어디 가서 난 태박 맞았다 이랬을 때 이 손으로 아이 싫어 이 카드를 아이 싫어 하고 이걸 갖다가 이 위에 이 팔을 흔들었으면 태박 맞은 게 돼요. 네? 그럼 만약에 손으로 이라고 탁 밀었다. 밑에 이걸로 탁 밀면 주박 맞아. 이거는 주박이지 태박이 아니라 주박 맞았다. 주박 맞았다. 다른 말로는 에이 그 사람한테 내가 막 오히려 막 뭐 소리 저주 소리 딱 듣고 왔다. 이름이 이게 벌써 우리 용어 우리가 쓰는 평소의 용어 속에 전부 다 깊이 농해져 있는데 우리가 이 이름만 제대로 알아도 태박 맞았단 말아도 태박 맞아서 누구에게 참 마음 쓰리고 가슴 아팠을 때 여기에 어디 혈백이나 어디를 한 방 주면은 그 병이 대부분 낫거든. 그래서 그 심리학적으로 갖다 맞춰야 돼요. 이게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안 된다고. 우리 동양의학에서는 돼요. 소박 맞았다. 나중에 소박이라는 일이 있잖아 지금. 안으로 이렇게 탁 맞으면 태박이지만은
뒤로 맞으면 소박이 돼요. 소박 맞았다. 그래서 이것처럼 모든 거는 이 간에 있기 때문에 혈자를 잡을 때 이렇게 되다 보면은 간이 돼요. 아까 위에 혈벽도 보면 요게 근 위에 이두박근하고 요 사이 간이 되고, 요거는 밑으로 내려와서 골간이 돼요. 골간. 그래서 요거는 대충 집에 가서 정확하게 거기냐 아니냐 이건 상관하지 말아라. 왜? 그 근사한 부위에 가면 돼요. 가가지고 앞으로 내가 주는 침 방법을 쓰면은 저절로 알아서 들어가요, 침이. 지금 내 침은 아주 가늘어가지고, 침은 자네들 보기는 여기에 내가 이래 주는데, 이 침이 안으로 일로 쑥 들어가요. 여기서 휘어져가지고. 여기 있다면 일로 들어가고, 이 밑으로 있다면 일로 들어오고, 그래. 이거는 이 손이 자유자재래요. 자유자재 하면서 또 그렇게 이렇게 다라락 떨리기 때문에 떨면은 진동이 생기지. 진동이 생길 때는 공간이 움직이게 돼 있어. 공간이 움직이는 걸 진동이라고 해요. 이 진동이 될 때 저절로 그 못의 구멍을 통해서 구멍을 찾아서 흘러 들어가요. 침끝이. 저 나무가 그 바위 틈에서 소나무가 자라는 이치 아시겠어? 그 바위 틈을 찾아 들어가는 그 가지가 이리 희고 저리 희고 그 온갖 그 스며 들어가는 수백 그 기가 올라오는 자리, 물기가 올라오는 자리를 찾아서 뱀처럼 지렁이처럼 기어가는 기거든. 그것처럼 우리 침술도 그와 같아요. 침 자체가 어느든지 그 미묘한 구석을 전부 헤집고 들어가요. 그래서 정확하게 대충 여기다, 그러나 여기를 갖다 협박을 하면 곤란하지. 그렇지 않는 한 이 근방에 가서 누집을 찾아면 친구가 인도해줘요. 에? 자기 몸에 가지고, 환자 몸에 가지고 있는 본능이 인도를 해주고, 또 술사의 어떤 기기, 뛰어난 어떤 그 술사의 어떤 묘한 손이 또 찾아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이들 봐. 왜냐하면은 사실은 도서에 봐도 그렇고 위에 있는 이 상황, 이 위에 있는 팔에 여기 있는 거는 쓰지 않게 돼 있어. 전부 금침으로 돼 있어요. 침 주지 말아 돼 있어. 왜 주지 말아 돼 있는데에 대해서는 설명을 모두 한 사람이 없는데 내가 요즘 와서 자꾸 주장을 해요. 여기는 병정, 무슨 병이 그 경이 어느 경에 있느냐 하는데 하나, 나는 이 세상에 자연에 박통한 사람 중에 하나라. 나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나는 왜 소나무가 휘고 풀고 누르고 왜 가을이 되면 단풍 드는 이치를 확실히 다 알아요. 그냥 내가 말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난 알아요. 난 이 눈 가지고 다 봐요. 그래서 지금부터 팔을 올리봐. 지금 여기서가 지금 중요해요. 왜냐하면 모든 치료는 밑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주관절 밑에, 설관절과 주관절 밑에서 치료하기 때문에 치료하는 근본혈이 다 여기 있어. 그래서 오행에도 여기다 오행이 있지. 정령, 유경합 여기 있지. 위에 있어? 위에 있는 거 봐서 없어. 자, 그러면 지금 오늘 해야 되는 게 뭐라? 지니까 우째만 잡히는가 봐. 이거 잡을 때 잘 보셔야 돼. 잘 봐야 된다는 건 뭐냐면, 이게 이래 꼬면은 안 돼. 손이 이래 돌아가면 안 돼. 응? 그렇다고 이래 벌렁 넘어져도 안 돼. 쭉 뻗치면은 아무것도 없어. 쭉 뻗치면 아무것도 없고, 살짝 오고리 봐. 오고리면은 이 안에 근이 하나 맞춰요, 근. 안에 근이 하나 있지. 이 근 바깥쪽으로 이러면 풍 들어가는 데가 있지. 풍하지, 이 자리가. 풍 해도 하나작 하는 자리. 책에는 보면 이게 행문이라 해서 행문성상에서 잡아라 그래 돼 있어. 그러면 행문이 있지. 응? 행문은 행문이로 돼. 지금 요 근이 있어, 근. 근데 얘 뻗치면은 혈이 없고, 오고리면은 혈이 있는데 45도로 굽혀주면 정확해요. 그런데 반드시 손바닥이 가슴을 향해야 된다는 거. 손바닥이 밑으로 가도 안 돼요. 네? 우로 제끼져도 안 돼요. 한번 해봐야 되는 건 안 되지. 시침하는 것과 시술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자세론이라는 거. 치열에 아주 기가 막힌 요건이 하나가 뭐냐? 아주 이건 필수적인 요건이 자세라. 정확한 자세래야 돼요. 정확한 이게 치열은 정확한 자세론이지. 이게 만약에 이래 되거나 무죄 되거나 뭐 이래 가지고 뭐 여기인데 이게 되나 말이야. 이래만 주면은 이 안에 근이 받쳐서 나중에 잘 쪼놓으면 이 손이 안 피져요. 반드시 이렇게 주먹은 지지 말고 피락하고 자연스럽게 서락하고 너무 쫙 피지 말고 이렇게 해서 45도 요 통 꺼지는 이게 지금 첫택인데,
이 척택은 글자 그대로 택은 금생수니까 폐에는 뭐가 필요해? 금생수, 그 물이 나는 자리 아니라. 그러면은 택이니까 콧물이 질질 나고 감기가 어떻고 저떻고 택이지, 못이지, 물이지. 그러니까 모든 콧물, 눈물, 감기 나는 건 여기서 다스릴 수밖에 없어, 택에서. 그래서 책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 참고로 하시고, 내 얘기에서 뭔가 철학적인 그런 뭔가 좀 장난기스럽고 우스갯소리, 내 안 그래 해학적인 측면에서 일단은 들어두셔야 돼요. 그 해학을 부리면 안 돼요. 요즘 유머지, 유머. 아인가 은가 난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유머하라 하는 게 있지 왜? 유머에도 보면 뭐 세 가지가 있잖아. 그것이 보면 지기가 아직 귀담이라는 게 있잖아. 안 그래? 재담하는 거 이런 게 있지. 그리고 뭐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그 유머를 한다고 해서 일부러 유머를 짜내려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더러워 못 보겠는데 유머는 자연적으로 나와야 돼. 자연적으로. 응? 공채란 혈인데 공채라는 혈 자체가 지금 얼마나 재밌느냐. 공채 내가 얘기했지. 구멍의 최고다 이 소리라. 그 보면 이름이 구멍이 최고다 이래. 그러니까 이 구멍보엔 최고라. 콧구멍이 헌다. 눈구멍이 자꾸 헌다. 에? 귓구멍이 자꾸 헌다. 머리 위에 있는 모든 구멍병에는 공채를 빠뜨리지 말아라. 그리고 밑에 있는 항문에도 잘 듣는다. 이래서 책에 보면은 옛날 우리 선생님이 자꾸 가르쳐 줄 때는 치질에 아주 공채가 이게 최고다, 특표다 이랬는데 치질에 사실 잘 듣는데 치질도 여러 종류인데 요거 된다고 해서 요 공채만 자꾸 뽑고 지지고 쓰시고 해도 안 돼요. 그거 전적으로 믿지 마라. 말하자면은 그게 무슨 국에는 말이지 무슨 국 기를 때는 토랑국 기를 때는 뭐가 들어가면 양념으로만 좋은 거면로 양념으로 들어두시 그냥 양념으로. 그래서 어쨌든 구멍에는 최고니까 뭐 자궁이 흐렸다든가 밑에 뭐 똥구멍이 흐렸다든가 위에든가 하여간 구멍에는 최고다 이래서 공채를 알아두시. 이래서 얼마나 혈이 재미있게 돼 있어. 그렇지? 안 그런 것 같아? 기가 자꾸 와서 기가 흐른다든가 뭐 그런데 이건 알아놔야 돼요. 물이 질질 나거나 염증성에 그렇다 이 소리라. 그냥 뭐 신경으로 쿡쿡 쑤시는데 그 소리는 아니라. 왜냐하면은 폐는 금생수의 소관이잖아. 금의 소관이기 때문에 사실 신경과는 관계가 없어요. 폐는 기관지면이 뭐니 전부 염자 붙은데 그렇다 이 소리라. 그렇게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 안 보인다고. 나는 이래 보면 이 행문이 보여요. 이래 보면 이 행문 있네 자네. 뚜렷하게 있네. 있지? 행문 선상에 8분 능선 잡아봐 자네가. 그래쯤 되겠어. 이만큼 이거 주판이 돼야 되는 거. 8분만 요 정도 들어가야. 응? 앞으로 빨간 볼펜 하나 가야 된기. 쫙쫙 그어버리게. 요 봐. 요 행문 두면 여기잖아. 요 아프지? 네. 되게 아파요 이 자리는. 에? 한 번. 아니 그거는 뭐 배꼽지가 돼야 되는 거야. 요 되게 아파 이 자리는. 8분 능선이거든. 에? 되게 아프지? 그 근간인데 그것도 이래면 안 돼요. 에? 이래도 안 되고. 반드시 이렇게 씌워야 돼. 그래서 이렇게 약간 해가지고 잡으면 정확해요. 굉장히 아파요 이 자리는. 뭐 조금 아픈 게 아니라 보이네. 굉장히 아파. 행문을 봐. 내가 얘기하는 행문을 보라는 거는 여기에 있든지 상관하지 마라. 그 사람의 공채는 거기다 이 소리라. 이게 바로 아시혈이라. 아시혈 관계 이렇게 잡아서 아예 하는 데만 아시혈이 아니고 행문이 있으면 행문 선상이 뚜렷한 사람은 행문을 이렇게 하면은 행문이 이 사람의 경우에는 이거는 이게 설관절 행문이기 잡지 마라. 이거는 저 아까 얘기한 그 공채 있잖아. 척택 있잖아. 여기서 삼행지면 여기 되는데 요 자리라. 여기 많이 아파요 누르면 이 자리. 너무 꽉 누르지 말고. 여기 삼행지. 행문이 있으면 근데 내 눈이 어도 잘 안 보이네. 여기 있는가? 행문이 없으면은 여기가 삼행지 잡으면 이렇게.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또 안 돼. 봐. 올라가지. 이렇게 하면 돼. 그 요 위에가 이 장 넘어가 뭐가 있느냐면 수삼리가 있거든. 일로 넘세. 수삼리 뒤에 반대로 있어. 그거 저 있네. 저 있지? 네. 이거 한번 이렇게 아주 뚜렷하잖아. 보여? 그 불 가지고 하면 몰라도. 자세히 뒤다봐. 행문이 있어. 다른 행문이. 그 다음에 열결하고 열결, 경거, 태연 가는데
사실은 이 세 개 혈이 아까 얘기한 이 가슴의 모든 병의 주혈이라.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 총관척이라고 앞으로 배웠는가? 맥 잡는 거 배웠지? 맥을 지금 여기서 열결, 경거, 척, 태연 여기서 잡기 때문에 누구든지 손을 이래면 이 수관절에 이게 큰 선을 하나 행문도 여러 개 있어, 네 개, 여러 개 있는데 여러 개 선 중에 가운데 큰 행문을 기본에 이래 되면은 정확하게 이것이 다 나타나요. 위에 이제 경거, 열결, 경거, 열결, 태연, 그렇지. 요 세 개 혈이. 요렇게. 요 팔부등선에서 맥 뛰는 자리인 게 쉬워요. 쉬운데, 단 요 태연이라는 혈, 요 있잖아요. 요 있는 혈. 태연에다가 정확하게 돼야 돼요. 손가락 하나. 그 다음에 되고 자연스럽게 되면은 이대로가, 여기는 실제로 무슨 몇 행지 간이 없어. 요 세 개 손가락 딱 대면 요대로가 길어. 경거, 열거 세 개 혈이라. 우리가 이제 총관측맥, 총구맥 하는 그 맥에서 이제 배우는 요 맥 잡는 자리인데, 사실은 이건 맥의라. 우리가 맥인데, 여기 이제 어려운 게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걸 잡는 건 쉬운데, 침은 이건 직자하면 안 돼요. 이 침을 주는데, 이름이 각각 달라요. 이 똑바로 주면 이걸 직자라 이래고, 직자. 이건 배아석기라. 약간 옆으로 주면 이걸 사자, 비길 사자, 사자 이래지. 사자. 사자. 아주 이렇게 주면은 옆으로 팩 넣어서 살갑해서 가깝게 주면 이걸 보통 우리는 행자라 이래, 행자. 가로 행자. 그래서 주는 요령은 90도로 주는 건 보통 직자라. 그런데 이 90도를 잘 봐야 돼요. 그 경을 치열하는데, 특히 이 폐경을 치료하는 데는 반드시 엄지손가락이 위로 올라오고, 가슴이 잡으지만 가슴에 젖꼭지 되는 요 자세가 기다. 그렇게 환자를 할 때도 잘 봐야 돼요. 환자 줄 때 반드시 손이 이렇게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잡아줘야 돼요. 살짝 잡아주고 하든지, 이걸 그대로 안 되기 때문에 위에는 가면 자기 손이 무릎팍이나 환자 자기 무릎을 세워가지고 얹으라 하면 돼. 시술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들고 하라고 좀 힘들어서 안 돼요. 흔들려서. 그러니까 자기 무릎팍에 손을 얹게 해가지고 하면 정확해요. 안 움직여요. 그래서 이 줄 때에 지금 여기 있는 이 혈만은 여기 책에 잘 설명을 해놨는데, 침을 위에서 주는 게 줘야 된다는 게 달라요. 이거는 이렇게 원칙 직자락 하면은 여기서 바로 이 자세에서 직자를 90도로 줘야 되면 이렇게 줘야 되거든. 이래 주면은 안 돼요. 효과가 안 나요. 괜히 여기 있는 동맥을 건드리게 된다고. 동맥을 건드리게 되면은 심부전증 같은 게 와요. 심장 맥이 왜냐하면 여기는 맥의 신경절이 있잖아. 맥이 왜 뛰느냐 하고 과학자들이 암만 연구해도 사실은 이게 해답이 안 나와요. 여기 맥이 뛴다. 옛날 말로는 재미있게 표현을 했대. 산에 물도 흐르는 거 보면 폭포가 있고, 가만히 흐르는 데가 있고, 뭐 도랑매로 말이 졸졸졸 흐르는 데가 있다. 우리 몸에도 맥도 나이가라 폭포 같은 데가 있다. 여기가 바로 나이가라 폭포다. 뭐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 이건 재미있는 하나의 시적인 얘기고, 실제로 이 맥이 여기 뛰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말한 이 목, 손목, 발목하지 목. 목에는 우리가 말하는 목숨이라고 하는 말을 잘 알아야 돼요. 목숨. 모든 우리가 목숨이라고 하는 우리의 생명인데, 이 명인데, 명줄은 다 어디에 있느냐? 전부 우리 오목에 있어. 오목. 난 이걸 오항이란 말은 우리말로는 오목이라. 오목. 그래 우리말에 오목하다, 오목이다, 오목이 좋다 이 말도 사실은 이게 손목, 발목, 목, 이 오목의 모든 생명줄이 다 있어. 그러므로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도 이 맥 여기서 나타나고 여기에 맥에서 나타나요. 여기는 여러분들 앞으로 배울 여기 위경에서 대장경 올라갔다 내려오면 위경이 되는데, 여기 보면 인형맥이라는 게 있잖아. 앞으로 맥을 잡을 때는 여러분은 특히 신구학에서는 다른 맥을 거의 중요시 안 해요. 여기 있는 인형맥하고 여기 총구맥을 기본해가지고, 이것이 실하면 여보다 실하면 실이요, 여보다 이것이 약하면 허로보기 때문에 아주 허실론으로 돼 있잖아요. 한양 그렇지? 복잡 안 해요. 그런데 공연히 후대 사람이 내려오면서
361회를 가지고 혈 잡아가지고 혈로 뭐가 어떻고 저떻고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점점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치료를 못하도록 해놨는데 그거 믿지 마라. 다 내 뿔러뿌리. 난 그래서 그 하천 팔수라고는 그 엄청난 수를 갖다가 무슨 재주로 그걸 다 기억을 해요. 또 되느냐 돼도 안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음량만 가지고 하라 해서 그 양반은 축축하면 음이요 뭐 말하면 그거 좋아요. 그 방법 쓰란 말이에요. 그거매로 맥도 여기는 알고 인정맥이나 알고 여기 있는 맥이나 알아. 다 때려치우고 치우고 뭐 여기는 뭐 기니 뭐니 촉이니 아이고 어려워서 안 돼. 그것도 8가지만 알아 나중에. 여기 있어. 여기 해놨어. 이대로만 알면 그것도 안 써먹어. 이거 필요 없어 그것도. 그래서 어쨌든 침을 주는 것이 다른데 위에서부터 이렇게 줘야 된다. 이렇게 씌워놓고 위에서부터 밑으로 줘야 된다. 왜? 이 밑에는 맥이 뛰는 여기에 전자시계매로 전자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 이걸 신경결이래요. 맥결이래요. 거기에는 불가사의한 핵이 들어가 있어. 그것이 전자핵처럼 전자 배터리 같은 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거기 자꾸 작동을 해요. 그런 것이 우리 몸에 여러 군데 있어. 특히 심장 판막 같은 거 그건 불가사의라. 판막이 왜 뛰느냐 그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침을 주는 것이 위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다음에 이제 그 모두 침을 가야 댕기고 침은 웬만하면은 3번 침을 사가지고 다녀. 3번 침이 좋아요. 그거는 가장 가늘하고 너무 약해도 안 돼요. 초보자는 힘들어 3번도. 그래서 그걸 밑으로 위에서부터 이렇게 주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병증은 어디 준다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놨는데 이거는 거의 정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대로 꼭 알려고 하시지 말아요. 그래서 오늘 잡는 요령으로서는 치혈하는 요령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오늘 혈로서는 여기까지 마치자고. 내일 이 어제라든가 이 밑에 있는 혈은 너무 요긴하게 쓰이기 때문에 내일로 미루기로 하고 지금 오늘 여기 있는 이 태연혈은 손가락을 요 3개를 가지고 일단은 여기 왕관절 행문선상에다가 하나 대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되면은 절로 경거 열결 태연이 된다. 여기는 딴 것보다도 위에서 침을 위에서 줘야 된다. 위에서 이렇게 미리 직잘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직자가 아니고 위에서 바로 직잘한다. 그러면 혈관 밑으로 침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요 밑에 있는 그 불가사의 핵이 뛰는 말하자면 신경이 뛰는 핵의 자극을 주게 돼 있어. 침 자체가. 그랬을 때 여기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신비한 효험이 나타나요. 그러면 오늘 전체적인 대충 강의 전반적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치열하는 데 있어서 치열의 자세라든가 특히 이 혈 잡는 데 있어서 위에 상박, 이 팔 위에 설관절, 주관절 위에 있는 이 모든 혈은 병정세론, 쉽게 말하면은 여기가 혈백이 자꾸 아프면은 혈백하면은 이게 젖꼭지라든가 젖꼭지 있는데 가슴 있는데 아프면 혈백을 주고 또 예를 들어서 웅문이 있는 데가 자꾸 이상하다 이러면은 폐경 자체에다가 보호를 해줘야 되겠다. 허하면 보요, 실하면 살 해줘야 되겠다. 그건 허실은 봐도 알아요. 특히 웅문 같은 게 꺼지기 때문에. 많이 꺼지면 허하고 이것이 두수룩하면 실증이라. 너무 두수룩하게 나온 사람이 있어 반대로. 이런 사람은 실인께 폐에 살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폐가 실하고 허함에 따라서 일어나는 정세가 주로 어떤 정세인가 하면은 거의 이게 전신통을 호소해요. 전신통. 그게 항상 감기 몸살 비슷하고 한 정세가 만날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정세는 주로 그 오행침으로 다시 말하면 간단히 얘기하면은 설관절이나 주관절 위로 일어난 여러 가지 혈의 정세 거기서 반응이 나타났을 때는 오행의 침으로 시술을 해야 된다. 오행의 시술로 안 될 때는 앞으로 기문두문가법을 쓴다. 네? 그렇게 알아놔요. 그 다음에 전반적인 전신치료 우리가 일반적 상업치면 앞으로 유자법을 배우니까 유자법을 한다. 그렇게 알아놔. 그러면은 이것이 여러분들 앞으로 시술하기 좋은데 여기는 어디 좋은데 안 오면은 약방의 감초매로 무슨 약을 지어야 될 줄을 몰라요. 간단하지 좋잖아. 무조건 여기 나타나는 것은 병정세로 봐가지고 그 사람이 어디가 나쁘게 뭘 해야 되겠다. 좌우지간 상박 이상의 혈정세로서 뚜렷하게 나타났을 때는 오행침으로 다스리라 이 소리라. 밑에 치료는 거의 여기 있는 대로 국소치료를 하면 돼요. 국소치료로. 그 다음에 오행으로 안 될 때는 기문침 앞으로 배울 테니까 기문침으로 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마칩시다.
경례. 혹시 그 음하는 건 없나고? 음은 뭐 말택도 없지, 정신이 없지, 뭐. 참 무슨 얘기. 저 위에서 요 긴거 열개 패놨는데 응. 여기 채는 보면은 열개라고 긴 거는 위에서 이렇게 자칭을 하고 응. 태는 빠져 있거든요. 태도 그러면 태연도 이제 보통 우리가 맥이 부정맥이 왔을 때는 여기 살짝 그냥 꼽는 게 있는데 일반 보통 사람들이 침이 다 굵어요. 굵은 침으로 여기 주게 되면은 툭 튀나와요. 맥이기 때문에 뚝 붉어져가지고 시퍼리 올라오면은 아이고 막 환자가 겁을내고 이러면 심중산도 겁낸다고 막 이틀 살아와서 아프다고 막 이러면 벌벌 떤다고. 그래서 그 내가 말한 거는 상업침이란 얘기는 환자한테 유감을 안 사야 되거든. 병이야 나쁜 지사증이고. 응? 그러나 저러나 여기 시퍼렇게 돼가지고 맥 있는 데만 시퍼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여러 줄 수도 있어. 좀 대형 병원은 줄 수 있는데 이것도 옆으로 주니까 이렇게 주니까 가장 안전하고 더 효과적이더라. 첫째 시퍼렇게 안 튀나요. 이런데 뭐 혈 이거 잘 못 주면 꾹 물기 튀난다고. 이 얼굴 이런데도 그래요. 이런데 잘 못 줘놓으면은 어쩌다가 안에까지 푹 줘가지고 빵구가 나오면 일로 이 춤이 들어가거든. 물이 들어가가지고 이만큼 부어요 거기 든다. 그래가지고 침 주다가 그런 그 잘 못 줬다는 소리 듣고 이럴까봐 이제 그런 그건 참고를 하시 그냥.